서울 강남의 번화가에 자리 잡은 벤츠 전시장은 그날도 반짝이는 조명 아래 최신 모델들을 자랑스럽게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유리문을 통해 비치는 고급스러운 실내는 돈이 넘치는 이 도시의 단면을 보여주는 듯했죠. 하지만 그 화려한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천천히 전시장 입구에 다가섰습니다. 강재호는 낡은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75세의 나이가 무색하지 않게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과 백발이 그의 연륜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신발은 몇 년은 신었을 법한 갈색 구두였죠. 손에는 오래된 가죽 지갑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그의 외모만 보면 노숙자라고 오해할 법도 했습니다. 강재호는 잠시 망설이다 유리문을 밀고 전시장 안으로 발을 내딛었어요. 실내는 예상대로 고급스러웠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은은한 조명,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평생 꿈꿔왔던 벤츠 자동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그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젊은 시절부터 자동차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그에게 이곳은 천국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전시장 안으로 들어서자 그를 향한 차가운 시선들이 느껴졌어요. 3명의 직원이 카운터에 서서 그를 힐끗 쳐다보다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다가오지 않았죠. 강재호는 그런 반응에 익숙했어요. 요즘 세상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니까요.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가장 마음에 드는 차 앞에 섰습니다. 최신형 S클래스였어요. 우아한 곡선과 고급스러운 실내는 그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바로 그것이었죠. 손가락으로 차체를 슬쩍 만져보는 순간 누군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여긴 구경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35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영업사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그 말투에는 냉소가 담겨 있었어요. 그의 이름표에는 최민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강재호는 고개를 들어 최민호를 바라보았죠. 이 차 가격이 얼마인가요? 최민호는 빈정거리듯 대답했습니다. 이 차는 2억 5천만 원짜리입니다. 구경만 하시려면 다른 곳으로 가시죠. 바로 그때 전시장 문이 다시 열리고 비싼 양복을 입은 40대 남성이 들어왔어요. 최민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즉시 강재호를 뒤로하고 새로운 고객에게 달려갔죠. 어서 오십시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강재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는 천천히 전시장을 둘러보다가 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무도 그가 떠나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았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그 허름한 노인이 사실은 수십억 대의 자산을 보유한 사업가라는 것을요. 전시장을 나서는 순간 강재호의 시선이 한 중년 남성과 마주쳤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남성은 점잖은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는 강재호를 향해 미소 지었지만 강재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 남성이 벤츠 전시장의 점장 이승철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죠. 이승철은 전시장 밖에서 강재호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을 발견한 듯한 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직원들의 무례한 대응을 지켜본 그는 미간을 찌푸렸죠. 이승철은 30년 넘게 자동차 업계에서 일해왔고 오랜 경험으로 진짜 고객을 알아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허름한 차림의 노인에게서 그는 무언가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어요. 전시장으로 돌아온 이승철은 최민호를 포함한 직원들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최민호는 여전히 양복 입은 고객에게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고객은 별 관심 없이 구경만 하다 곧 전시장을 나갔죠. 최민호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최 대리,
잠시 시간 좀 내주겠나? 이승철이 말했어요. 최민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점장실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아까 오신 노인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승철이 물었죠. 최민호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노숙자처럼 보이던데요. 그런 분들은 시간 낭비예요. 우리 같은 고급 매장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승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자네가 이 업계에서 얼마나 일했지? 3년 됐습니다. 최민호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아직 배울 게 많군.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건 가장 큰 실수라네. 내일 중요한 손님이 오실 거야. 준비 잘 해두게. 최민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고 점장실을 나갔어요. 그날 밤 강재호는 강남의 한 펜트하우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어요. 그는 오래된 앨범을 펼쳤죠.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가 작은 자동차 정비소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는 그저 자동차를 사랑하는 평범한 정비공이었어요. 하지만 뛰어난 재능과 끈기로 자동차 부품 회사를 일궈냈고 지금은 국내 최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강재호는 오늘 겪은 일을 떠올리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평생 벤츠를 동경해왔지만 이제 막상 살 수 있게 되었는데 그를 무시하는 직원 때문에 기분이 상했죠. 그는 전화기를 들어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내일 벤츠 본사에 연락해. 내가 그 강남 전시장을 방문할 거라고. 다음 날 아침 벤츠 본사에서 한 통의 전화가 강남 전시장으로 걸려왔어요. 이승철이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강남 지점 이승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본사 VIP 관리팀입니다. 오늘 오전에 강재호 회장님께서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최고급 서비스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철의 눈이 커졌어요. 강재호는 자동차 업계에서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회사는 벤츠와도 거래하는 주요 부품 공급업체였죠.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모실게요. 전화를 끊은 이승철은 직원들을 긴급히 소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흘렀어요. 오늘 아주 중요한 손님이 오신다. 강재호 회장님이시다. 모두 최상의 서비스를 준비하기에. 최민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강재호 회장님이요? 자동차 부품 회사 그분이요? 이승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분은 우리 회사의 VIP 중에 VIP다. 절대 실수가 없어야 해. 직원들은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게 정돈되었고 최고급 다과가 준비되었어요. 최민호는 가장 열심히 준비했죠. 그는 이번 기회에 큰 실적을 올리고 싶었습니다. 10시 정각 전시장의 문이 열렸어요. 모든 직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어제 그들이 무시했던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었어요. 강재호였죠. 전시장 안에 순간적으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직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쳐다보았어요. 최민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가 어제 무례하게 대했던 노인이 바로 그 유명한 강재호 회장이었단 말인가요? 이승철이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고 강재호에게 다가갔어요. 회장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죠. 강재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승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흥미로운 경험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이승철은 직원들을 향해 손짓했어요. 회장님,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한 명씩 앞으로 나와 인사를 했죠. 마지막으로 최민호의 차례가 왔습니다. 최민호는 긴장으로 목이 메었어요. 그는 어제의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깨달았습니다. 최민호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땀이 이마에 맺히기 시작했어요. 강재호는 최민호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깊게 담겨 있었어요. 어제 우리가 만났었지요? 최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를 했습니다. 강재호는 아무 말 없이 전시장 중앙으로 걸어갔어요. 그는 어제 보았던 S클래스 앞에 섰습니다. 모든 직원의 시선이 그를 따라갔죠. 전시장에는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저는 평생 자동차를 사랑했습니다. 강재호가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어릴 적부터 자동차에 매료되었죠. 가난했지만 언젠가는 최고의 차를 가질 거라는 꿈을 꿨습니다. 그는 천천히 차의 선을 따라 손을 움직였어요. 젊은 시절 저는 작은 정비소에서 일했습니다. 손님들의 차를 고치면서 벤츠가 들어오면 늘 특별한 감정을 느꼈죠. 그때 다짐했어요. 언젠가 나도 벤츠를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요. 이승철과 직원들은 숨죽이고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민호는 점점 더 불편해 보였어요. 사업이 성공한 후에도 저는 벤츠를 사지 않았습니다. 그 꿈을 미뤄두었죠. 왜냐고요? 강재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 돈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최민호를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어제 제가 이곳에 왔을 때 어떻게 대우받았는지 아십니까? 마치 이곳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요. 최민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부끄러움으로 땅바닥에 숨고 싶을 정도였죠. 어제 저를 무시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강재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무게감은 전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흘렀죠. 최민호는 마침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강재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젊은이, 당신은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할 것 같군요.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가장 큰 실수입니다. 당신이 어제 저를 대한 방식은 당신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최민호는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처졌어요. 평소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강재호는 이승철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점장님, 저는 이 차를 사고 싶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사람에게 구매하고 싶군요. 이승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님, 저희가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모든 직원의 시선이 강재호와 이승철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이 순간 그들은 큰 교훈을 배우고 있었어요. 돈이나 지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요. 이승철은 강재호를 VIP룸으로 안내했습니다. 최고급 가죽 소파와 정교한 조명이 갖춰진 공간이었어요. 창밖으로는 강남의 번화가가 보였죠. 차 한 잔이 준비되었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회장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저희 매장을 방문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이승철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강재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화려한 명함을 내밀거나 비서를 앞세워 방문했다면 모두가 나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했겠죠. 하지만 그건 진정한 모습이 아닙니다. 이승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명한 방법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직원들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우리 매장에서 이런 일이 있어 정말 죄송합니다. 강재호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점장님은 다르더군요. 어제 나가는 길에 마주쳤을 때 당신의 눈빛에서 존중을 느꼈어요. 나를 알아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30년 넘게 이 업계에서 일했습니다. 그동안 한 가지 배운 것이 있다면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승철이 말했죠.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고 최민호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계약서 준비됐습니다, 점장님. 이승철은 고개를 끄덕였고 최민호는 서류를 내려놓고 재빨리 방을 나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에서 부끄러움이 느껴졌어요. 저 친구에게 화가 나셨습니까? 이승철이 물었죠. 강재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화나지는 않았어요. 다만 실망스러울 뿐입니다. 젊은 세대가 점점 더 물질적인 가치만 추구하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사람의 가치는 지갑의 두께로 결정되지 않는데 말이죠. 이승철은 깊이 공감했어요. 요즘 젊은 영업사원들은 실적에만 집중하다 보니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교훈을 얻었을 겁니다. 강재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자신의 젊은 시절이 스쳐 지나갔어요. 가난했지만 꿈이 있었던 그 시절, 그는 결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였죠. 점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강재호가 갑자기 말했어요. 이승철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인가요, 회장님? 저는 단지 차를 사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전시장에 투자할 생각도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승철의 눈이 커졌어요. 이런 제안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어떤 조건인가요? 강재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직원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교육해 주십시오. 특히 최민호 같은 젊은이들에게요. 그들이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해주세요. 이승철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감동받은 눈치였어요. 회장님, 저희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계약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이승철의 마음속에는 존경심이 더욱 깊어졌어요. 강재호는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지혜와 품격을 갖춘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전시장의 다른 한편, 최민호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어제의 일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가치관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죠. 돈과 성공만이 전부일까?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VIP룸에서의 상담이 끝나고 강재호와 이승철이 함께 전시장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그들을 보며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특히 최민호는 구석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승철이 목소리를 높여 말했어요. 직원 여러분, 회장님께서 중요한 말씀이 있으십니다. 순간 전시장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시선이 강재호에게 집중되었죠. 그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고급 자동차들, 반짝이는 조명, 그리고 긴장한 직원들. 이 모든 것이 그가 평생 꿈꿔왔던 세계였지만 지금은 무언가 비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서 S클래스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강재호가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최민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최민호의 얼굴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는 자신의 미래가 이 순간 결정될 수도 있다고 느꼈죠. 젊은이, 당신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강재호가 최민호 앞에 서서 물었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최민호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성공이요? 좋은 실적을 올리고 많은 돈을 버는 것 아닐까요? 강재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그렇다면 제가 어제 이곳에 왔을 때 당신 눈에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성공한 사람으로 보였나요? 최민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솔직한 대답이니까요. 강재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교훈을 배울 시간입니다. 그는 다시 전시장 중앙으로 걸어나가 모든 직원들을 향해 말했어요. 제가 젊은 시절 작은 정비소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낡은 옷을 입은 노인이 찾아왔죠. 그분은 오래된 차를 몰고 왔고 모두가 그를 소홀히 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강재호의 눈에 추억이 깃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지역에서 가장 큰 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그분은 제 정비소에 큰 계약을 안겨주셨고 그것이 제 사업의 시작점이 되었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외모나 재산이 아니라 내면에 있다는 것을요. 전시장 안에 감동적인 분위기가 흘렀어요. 몇몇 직원들은 깊이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최민호의 눈에는 무언가 깨달음의 빛이 어렸죠. 강재호는 최민호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젊은이, 당신에게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기회를요. 최민호의 눈이 커졌어요. 네, 어떤 기회인가요? 강재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겠습니까? 물론 처음부터 높은 위치가 아닌 기본부터 배우는 자리에서요. 당신이 가진 잠재력을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전시장 안에 놀라움의 파도가 일었어요. 모두가 최민호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꿈 같은 기회였죠. 최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부끄러움, 감사함, 그리고 약간의 혼란이 뒤섞였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강재호가 말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정한 성공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것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승철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오랜 경력 동안 많은 VIP 고객을 만났지만 강재호처럼 지혜와 인격을 갖춘 사람은 드물었어요. 이는 단순한 자동차 판매 이상의 의미가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전시장의 모든 직원들이 숨죽인 채 최민호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민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어요. 그는 지금까지 돈과 성공만을 추구해왔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강재호의 제안은 그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흔들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최민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어제 회장님을 그렇게 대했는데. 강재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바로 자격입니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죠. 최민호의 눈에 결심이 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기회를 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재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승철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제 차 계약을 마무리합시다.
이승철은 최민호에게 눈짓했어요. 최 대리, 회장님의 계약을 마무리해주게. 최민호는 당황했습니다. 제가요? 그래, 이승철이 말했어요. 이것도 배움의 일부일세. 최민호는 긴장된 표정으로 강재호와 함께 상담석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준비했어요. 이전과는 다른 진정성 있는 태도로 강재호에게 설명을 시작했죠. 다른 직원들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편 이승철은 다른 직원들을 모아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은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히 차를 파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만드는 일이죠.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의 사건은 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상담석에서 강재호와 최민호의 대화는 예상보다 오래 이어졌어요. 최민호는 단순히 차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고객의 필요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강재호는 그런 최민호의 변화를 눈여겨보았죠. 차에 대해 상당히 많이 알고 있군요. 강재호가 말했어요. 최민호는 약간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저도 어릴 때부터 차를 좋아했어요. 특히 벤츠의 엔진 기술은 정말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강재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런데 왜 단순히 고가의 상품으로만 접근했지? 최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마도 제가 판매사원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객을 차로 연결시키는 것보다 돈으로 연결시키는 게 더 쉽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제 진짜 열정이 아니었습니다. 열정을 잃지 마세요. 강재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돈은 오고 가지만 열정은 당신을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두 사람의 상담이 끝나고 최민호는 완성된 계약서를 들고 이승철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과 다른 자신감이 어려 있었어요. 단순히 판매 실적에서 오는 자신감이 아니라 무언가 중요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의 표정이었죠.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점장님, 최민호가 말했어요. 이승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했네. 오늘 배운 것이 많았을 텐데. 최민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승철은 최민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깨달음이 늦은 것보다 아예 오지 않는 게 더 나쁜 거야. 오늘부터 달라지면 되네. 강재호는 그들에게 다가와 미소 지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일주일 후에 차를 받을 수 있겠군요. 네, 회장님, 이승철이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강재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전시장을 둘러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깊은 감회가 어렸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자동차를 마침내 갖게 되었지만 그보다 더 값진 것을 얻은 것 같았죠. 어쩌면 한 젊은이의 인생에 작은 변화를 일으켰을지도 모릅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강남 벤츠 전시장은 특별한 날을 맞이했어요. 강재호 회장의 신차 인도식이 있는 날이었죠. 이승철은 아침 일찍부터 전시장을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고급스러운 꽃다발이 준비되었고 레드카펫이 깔렸으며 샴페인까지 준비되었어요. 무엇보다 직원들의 태도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단순한 영업사원의 친절함을 넘어선 진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최민호는 전시장 구석에서 자신의 넥타이를 정돈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그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강재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고 이번 주가 벤츠 전시장에서 일하는 마지막 주였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강재호의 회사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예정이었죠.
그는 긴장되면서도 설레는 마음이었어요. 준비됐나? 이승철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최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점장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차 인도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새 출발도 준비해야 하지 않겠나? 이승철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죠. 최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점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이런 기회를 주셔서요. 이승철은 미소 지었어요. 내가 준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얻은 거야.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려는 태도가 너에게 기회를 가져다 준 거지. 그때 전시장 문이 열리고 강재호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일주일 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품위 있는 걸음걸이로 전시장에 들어선 그는 더 이상 누구도 노숙자로 오해할 수 없는 당당한 기업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비서와 경호원이 따랐어요. 모든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강재호는 미소로 화답하며 천천히 전시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그의 걸음은 여유로웠고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회장님, 환영합니다. 이승철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강재호는 이승철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벽해 보이는군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승철이 대답했어요. 그리고는 최민호를 가리켰습니다. 최 대리가 직접 인도를 담당하겠습니다. 최민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거만함과 속물적인 태도는 사라지고 진정한 겸손함과 프로페셔널한 자세가 느껴졌습니다. 회장님, 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민호가 말했어요. 그는 강재호를 중앙에 위치한 새 벤치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검은색 S클래스 위에는 붉은 리본이 우아하게 묶여 있었어요. 반짝이는 외관과 고급스러운 내부는 보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강재호는 잠시 차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평생의 꿈을 이룬 사람의 감회가 어렸습니다. 멋지군요. 강재호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최민호는 의례적인 인도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차의 성능, 특징,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의 설명에는 단순한 매뉴얼 낭독이 아닌 자동차에 대한 진정한 애정과 지식이 담겨 있었어요. 강재호는 그런 최민호의 모습을 만족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설명이 끝나고 최민호는 차 키를 공손하게 강재호에게 건넸어요. 회장님, 차 키입니다. 오랫동안 안전하게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강재호는 키를 받아들며 잠시 최민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우리 회사에서 만나게 되겠군요. 최민호는 고개를 꾸벅 숙였어요. 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모든 열정을 다해 배우겠습니다. 강재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당신의 열정을 받습니다. 그 열정을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모든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강재호는 새 차에 올랐어요. 엔진 소리가 부드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창문을 내리고 이승철을 향해 말했어요. 점장님, 좋은 직원들을 잘 키우십시오.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승철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강재호의 벤츠가 전시장을 떠나고 직원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전시장의 분위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먼지가 쌓였던 방에 신선한 공기가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었죠. 이승철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의 경험은 단순한 고객 응대를 넘어선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최민호는 자신의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이곳에 없을 거라는 사실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았어요. 3년 동안 몸담았던 직장, 익숙한 얼굴들, 그리고 그가 쌓아온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었죠. 생각이 많은가 보군. 이승철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최민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네. 모든 게 너무 빨리 변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승철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인생은 그런 거야. 때로는 한순간의 선택이 모든 것을 바꾸기도 하지. 강 회장님을 만난 건 내게 큰 행운이었어. 최민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행운이라기보다는 제가 최악의 모습을 보여드린 후에 얻은 기회라서 더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인생의 역설이지. 이승철이 현명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장 실수했을 때 가장 큰 교훈을 얻게 된단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분주한 거리가 보였고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일주일 전 이 전시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한 젊은이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알지 못했죠. 저 점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최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이승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보게. 회장님이 처음 전시장에 오셨을 때 점장님은 그분이 누군지 알아보셨나요? 이승철은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 몰랐네. 하지만 그분의 눈빛에서 무언가 특별함을 느꼈지.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습관이 있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군. 최민호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도 그랬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지나간 일을 후회해봤자 소용없네. 이승철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지. 강 회장님에게서 배운 교훈을 잊지 말게. 최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그날 저녁 강재호는 자신의 펜트하우스 테라스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새 차의 키를 손에 쥐고 있었죠. 그에게 이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평생의 꿈이자 상징이었습니다. 가난했던 청년 시절부터 그는 벤츠를 동경해왔어요. 하지만 이제 그 꿈을 이룬 후에도 그의 마음은 더 큰 무언가를 향해 있었습니다. 비서가 다가와 말했어요. 회장님, 내일 일정 확인해 드릴까요? 강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특히 최민호 씨가 오면 내 사무실로 바로 안내해 주게. 네, 회장님. 인사팀에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비서가 대답했어요. 강재호는 다시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사람의 가치는 외모나 지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 있다네. 최민호 같은 젊은이들이 그것을 깨닫길 바라네. 다음 날 아침, 최민호는 강재호의 회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새로운 시작을 향한 결심이 담긴 표정이었어요. 그는 잠시 건물을 올려다보았죠. 이곳에서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벤츠 전시장에서는 이승철이 아침 조회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전시장의 모토를 바꾸려 합니다. 사람을 먼저 보는 벤츠로요. 우리가 판매하는 것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신뢰와 존중입니다. 직원들은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한 노인의 방문이 이렇게 많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죠. 강재호는 자신의 새 벤츠를 타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 풍경이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는 무심코 백미러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젊고 열정적이었죠. 그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그 누구도 나를 노숙자로 보지 않겠지.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니까. 그렇게 강재호의 새로운 하루가, 최민호의 새로운 인생이, 그리고 벤츠 전시장의 새로운 시작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나요?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도 큰 감동을 줄 수 있답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